최근 대법원 판례도 하나 있었어요. 예전 유사한 사건에서 그 문제가 좀 된 적이 있거든요. 오늘 그 사건을 좀 알려드리면은, 이게 보통은 학교에 언제 녹음기를 가져갈까? 보통은 아이가 친구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선생님이랑 문제가 있을 때 보통 그걸 가져가겠죠. 아까 그 말씀드린 대법원 사건도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좀 과한 말을 많이 했죠. 뭐 그게 아동학대로 보통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그런 것들로 인정이 돼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.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어요. 그때 증거가 뭐였냐면은, 어머니가 아이 가방에다가 그 녹음기 있죠? 그걸 딱 꽂아가지고 그냥 녹음해놓고 보냈어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녹음이 돼 있었고, 그거를 증거로 제출을 했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증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들려주고, 이거 인정하느냐 당신? 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이제 그걸 다 인정을 한 것들이죠. 그래서 네, 맞습니다, 자백을 하고, 그래서 법원에서도 뭐 1심, 2심 다 유죄가 나왔던 사건인데, 그게 법원에서 뒤집어졌어요. 왜 뒤집어졌을까요? 그게 증거능력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많은데, 녹음과 관련해서 그 녹음 그냥 해도 되나요?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, 그 대화의 당사자가 나라면 상관이 없어요. 그게 나라면은 충분히 그 증거 능력도 될 수 있고 소송에서 어디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다른 사람 간의 대화 있죠. PD님이 만약 뭐 다른 친구랑 대화를 하는 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옆자리에 있다가 녹음을 한다?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겠죠. 그런 것들은 증거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님이 그거를 꽂아놓고 녹음을 시켰던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. 이때 아이가 약간의 지체의 장애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이건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이거를 대신 해줬던 것들이죠. 그래서 1심, 2심 다 문제가 없었는데, 대법원은 이게 타인 간의 대화다.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와 선생님 간의 이 과정에서 있었던 말들은 타인 간의 대화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위법하다는 거예요.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할 수밖에 없죠. 이게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고 우리 아이가 직접 가서 뭐 녹음기를 누르고 한다라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, 아이에게 어떤 지체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걸 못 한다는 상황에서 부모로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.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판단을 받을 때 어머니 쪽, 그 검사 쪽이겠죠. 검사 쪽에서는 그런 주장도 많이 했어요. 이거 정당행위다. 첫 번째, 부모로서 당연히 법정 대리인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. 두 번째, 아니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선생님을 다 하는 거, 이거 공개된 장소 아니냐. 그런 데서 하는 게 녹음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. 그런데 대법원은 다 배척을 했어요. 학교 수업이라는 거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거 아니다. 뭐 우리가 뭐 외부에서 공개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만 좀 공개가 되는 것들이지,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 이제 공개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통비법 적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부모로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, 그게 정당행위가 된다거나 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무죄가 된 거예요.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. 선생님이 그걸 듣고 나서 네, 맞습니다, 그때 내가 이런 말 했습니다, 인정했잖아요. 그럼 이걸로 증거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. 그런데 이 선생님의 진술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이 녹음의 기초에서 그걸 듣고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2차 증거다. 위법한 1차 증거에 이어지는 2차 증거니까 이것도 모조리 날려야 된다라는, 그래서 증거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때 증거가 하나가 더 있긴 했어요. 바로 아이의 진술입니다. 아이가 그때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있긴 했는데, 이것도 좀 그런 게, 아이가 선생님의 말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시 기억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선생님이 그때 라고 했습니다. 특히나 어리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피해 진술 역시 되게 좀 포괄적이거나 없는 부분도 많고, 그걸로는 이 기소된 내용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증거가 부족하다. 그래서 무죄가 나와버리는 것들이죠.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당연히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은 네가 가서 이거를 켜 라고 지도를 하고 아이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건데, 진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죠.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아까 지체 장애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는 아이들,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으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,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었던 사건이에요. 그래서 이건 좀 안타깝기는 해요.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사건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사건입니다. 그래서
오늘은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요청을 하고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녹음과 관련돼서 최근 대법원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아이가 직접 대화의 당사자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들을 녹음한다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다만 이제 부모님이 대신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.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.